업무를 해보세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외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낸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뉴욕타임스에서 윤석열 얘기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꽤 구체적이고요.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석열 꽤 아플 것 같아.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런 기사를 쓰지 않는데 외신에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죠. 참, 누구 말 맞잖아. 이제 민족 정롱지는 외신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서글픈 얘기인 것 같은데 점점 그게 사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마지막 주제, 뉴욕타임스의 폭로, 윤석열 언론 탄압, 압수수색, 심지어 사형 협박까지 하고 있더라. 예. 이게 지금 나왔어요. 예. 자, 뉴욕타임스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급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는 수구 꼴통 있죠. 근데 뉴욕타임스는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의 가짜뉴스 전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윤석열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윤석열의 비판자들은 허위 정보를 핑계로 언론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언론 탄압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요. 이게 오늘 어제구나.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맹국들은 민감한 비판을 삼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여당 대표는 윤석열을 비판한 보도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쏟아냈다. 자, 한국의 동맹국들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비판을 삼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당 대표라는 놈은 벌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윤석열한테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쿠데타다 라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게 김기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와 싸운다고 하면서 윤석열이 실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단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뭔가 문제되는 걸 지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오늘도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가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 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결국 이런 거부 정치, 이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 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고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행태를 조목조목 짚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어떻게 나간지 여러분께 보셨죠?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자, 뉴욕타임스 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윤석열의 가짜뉴스 전쟁, 우려를 키우다. 뭐 이런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에 대한 탄압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기사를 씁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동맹국들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비판을 삼가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여당 대표가 윤석열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서 반역죄 운운할 정도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상태는 지금 현재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해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윤석열 정부가 고소한 기자들의 자택과 언론사 편집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한국의 일부 여론은 윤석열이 명예훼손과 고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검찰과 수사당국을 동원해 수사와 형사처벌 위협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목조목 잘 썼죠?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고소를 하고 그것을 검찰과 경찰이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 형사처벌하겠다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뉴욕타임스는 좀 더 상세한 보도도 곁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래요. 기자와 뉴스 타파, 압수수색이라든지 휴대전 압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뉴스타파의 보도는 대장동 사건에서 조우영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 무마해줬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발끈해서 수사를 고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보도는요, 기사가 꽤 길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꽤 기사가 길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뭐 단신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꽤 길게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날리면 얘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MBC 탄압에 대한 거라든지 지금 뭐 KBS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짚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날 쓴 기사는 지금 한국의 언론 탄압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문화적 강국으로 그 지위에 올라섰는데 그 문화적 강국이라는 자긍심이 윤석열 정권 이후 깡그리 무너지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기사 잘 썼죠? 왜 우리 언론은 이런 거를 안 쓰죠?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외신들의 보도가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 시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는 뉴요커라는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 윤석열과 관련된 기사를 썼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 안다. 뭐 이렇게 잘 비꼬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윤석열은 직업검사인데 1%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놓고는 여성 인권과 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 등 인권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짓밟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뉴요커라는 신문에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바이든 날리면 파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쓰고 있죠. 아울러 MBC에 대한 탄압, 뉴스타파에 대한 탄압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은 바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윤석열의 탄압을 전 세계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자 같은 기자는 국내에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게 사실이 되고 있죠. 국내 언론에는 이제 볼만한 기사도 없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도 외국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심지어 그 외국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윤석열이 툭하면 중국의 뭐 해커들 어쩌고 하고 중국에서 뭐 해킹을 한다는 둥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진짜 정작 중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독재 정권이니 북한은 인권 탄압이니 이딴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로 인권 탄압을 벌이면서 북한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은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짓 아닙니까? 툭하면 좌파니 반국가 세력이니 이렇게 떠버리지만 실제로 북한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로 낙인 찍으면서 그 좌파로 낙인 찍은 지들이야말로 진짜 북한의 이 김정은과 똑같은 짓, 중국의 시진핑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닮아가고 있으면서 북한을 닮아가고 있으면서 어디? 아유 참. 열받네 진짜. 자, 언론의 보도, 특히 해외 언론의 보도는요, 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 언론 보도, 윤석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보도했던 이 내용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보면 작년 이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가 상당히 올바랐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조언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정신 이상 예, 그렇죠. 답답합니다. 기자가 기자답지 못하고 검사가 검사답지 못하니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답지 않은 것들을 나열하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가 검사답지 못하고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고 기자가 기자답지 못하며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고 20대가 청년이 청년답지 못하니 나라가 나라답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네요. 부디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답지 않는 민주당을 하루라도 빨리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이 두들겨 패서라도 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당장 검찰 독재 정권, 군사 독재보다 더한 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최선봉에 서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발언해 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네, 월요일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